여러분 안녕하세요. 11주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주 과제에 대한 해설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구현한 연결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자료 구조를 이용해 연결 스택 구현하기라는 소스가 있었죠. 그 소스를 수정하여 아래와 같은 메인 함수에 그 아래와 같은 출력이 나오게 프로그램을 하는 거였어요. 단 팝과 팝할 때, 네, 팝과 픽 할 때겠죠. 네, 이 부분은 잘들 해석하셔서 해주셨고요. 팝과 피크 할 때 예외 사항이 발생하면 엑시트 제로 하세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훌륭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 부분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힌트는 엘리먼트 타입을 먼저 수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힌트를 드렸어요. 수업 시간에 구현한 거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가는 여기 이 부분이 다르죠. 수업 시간에 구현한 것은 그냥 정수값 하나만 줄 수 있었지 이렇게 여러 항목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스택이라는 것은 정수만 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스택의 원소로는 다양한 타입이 들어갈 수 있고 특히 이러한 구조체 타입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어서 이런 과제를 냈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먼트 타입을 먼저 수정을 해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예제로 짜놓은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네. 지금 푸시 이 함수를 보고 이 스트럭처를 잡은 겁니다. 푸시 문장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이 세 개를 잡으려면 정수 타입 하나, 그 다음에 문자열이 제일 긴 게 이 정도니까 뭐 충분히 10이나 20 정도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수 하나, 문자열 하나가 있으면 되겠다라는 걸 이 세 개의 푸시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수 하나, 문자열 하나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부분 수정이 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어디가 수정되어야 하나요? 예, 이 부분이 수정되었고 또 푸시라는 이 푸시가 이전에는 요것만 받게 돼 있었는데 요것까지 받게 수정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푸시라는 함수의 프로토타입과 내부가 변해야 될 겁니다. 여기 푸시라는 함수에서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문자열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노드를 할당 받아서 그 노드에 아이디에다가는 그냥 대입문으로 그 다음에 네임에다가는 대입문으로 안 되죠. 문자열이니까 스트링 카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링크 값 조정해서 맨 앞 노드로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도록 했어요. 다음 수정할 부분은 팝에서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엑시트, 그 다음에 피크에서 예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엑시트 이렇게 했고요. 이 부분은 네, 저 NG를 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체크하지는 않았어요. 다음은 프린트 할 때도 그 전에는 이렇게 부르면 정수 하나만 프린트하면 됐었는데 이제 정수와 문자열을 다 프린트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바꿔줘야지 아까 여기에서 보인 결과와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짚어드린 부분이 수정해야 될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많은 분들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NG를 많이 받으셨는데요. 예, 이렇게 했을 때의 모양은 어떤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해놓고 자, 아이디하고 네임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그려볼게요. 어떤 노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드가 물론 링크 파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파트에서 10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포인터예요. 그럼 이 포인터가 코드 영역에 있는 뭔가 지금 코드 영역에 first라는 게 있다고 해봅시다. 코드 영역에 있는 걸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는 불안정한 거예요. 왜 불안정하냐면 이 코드 영역에 있는 것을 준 장소가 메인 함수도
함수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 서브 함수에서 메인 함수에서 어떤 서브 함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서브 함수에서 푸시 1 퍼스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서브 함수 안에 있는 이 서브 함수니까 좀 있으면 날아갈 거죠. 스택에서. 서브 함수 안에 있는 코드 영역에 그 부분에 있는 거를 얘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셈이에요. 그럼 조금 있다가 이거는 날아갈 겁니다. 그러면 요것이 가리키고 있던 부분에 데이터가 없어지는 게 되죠. 꼭 이런 경우를 예시로 들지 않더라도 어떤 노드가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문자열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포인터로 해도 괜찮은 경우는 있긴 있어요. 언제냐 하면 이 타입을 포인터 타입으로 한 다음에 그림을 조금 새로 그리면 자, 요것은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링크 포인터, 이것은 숫자, 그 다음에 이것은 포인터다 라고 했을 때 이 자신이 할당받은 메모리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문자열을 다시 자기가 할당받은 메모리에다가 써놓는 겁니다. 이렇게. 퍼스트가 들어갈 자리다. 그럼 6바이트를 할당받아서 널 캐릭터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써놓는 거예요. 이 방식이면 괜찮아요. 이 방식이면 괜찮은데 요거를 포인터로 잡아서 바깥에서 주는 문자열의 첫 번째 주소만 그냥 가리키고 있게 한다. 이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버퍼를 잡으세요. 이렇게 코멘트를 해드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수업 시간에 쓰지 않다가 갑자기 버퍼를 잡으세요. 이렇게 써서 잘 적용을 못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문자 포인터가 아니라 문자의 배열로 버퍼를 잡으라는 얘기는 실제 메모리, 실제 내가 유용할 수 있는 메모리를 잡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메모리를 잡아서 거기다가 내용을 넣으세요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내용을 넣을 수 있는 메모리는 문자의 배열이죠. 문자의 배열이죠. 그래서 문자의 배열을 잡아서 넣어주세요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네임에다가 할당받아서 넣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코드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간단히 한 것이 이렇게 버퍼를 잡아서 실제 내용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해본 겁니다.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해결하신 분도 있었어요. 예, 그것은 조금 더 어려운 방법이지만 그 나름 잘 구현하셨다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로 과제 해설을 마치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료구조 11주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로 스택이 마무리되었죠. 스택의 구조는 스택의 ADT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리포를 스택의 ADT라고 볼 수가 있죠. 가장 나중 들어간 것이 가장 먼저 나온다라는 것이 스택이어서 이런 자료 구조 어디다 써야 될까 처음에 의아하실 거라 이런 얘기도 드렸고 그런데 의외로 사용 분야가 많이 있었죠. 특히 물론 일상생활에서는 접시 쌓기가 응용 분야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컴퓨터 내부의 처리에 있어서는 스택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함수 호출 반환 부분에서 스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프로그래밍 안에서 저도 설명을 할 때 스택에 쌓였다, 스택에서 날아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함수 호출되었을 때 스택에 쌓인다. 함수에서 반환되었을 때 그 부분이 스택에서 없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설명이 나올 것이고요. 거기에 각자 프로세스별 수행 시의 스택, 콜 스택이라고 불러요. 콜 스택, 그 다음에 후위 연산식을 컴퓨터 내부에서는 사용하는데 후위 연산식으로 변환하는 방법, 그 다음에 후위 연산식을 계산하는 방법에 또 각각 스택이 쓰인다. 이런 활용 분야까지 정확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이번 주에 나오는 Q는 스택에 비해서는 더 상식적인 얘기예요.
모든 서비스는 큐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스택이랑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는 스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큐에 대해서, 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큐 자료 구조의 개념을 스택과 비교하며 알아봐라. 그리고 큐에는 어떤 연산이 있고 연산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을 구현한다. 그리고 큐를 확장한 자료 구조인 데크. 데크는 DQ라는 것을 이렇게 이니셜만 떼어서 읽으면 데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들 데크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Q를 확장해서 데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도 또 어, 새로운 자료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Q를 응용하는 방법, 응용의 예는 많다고 했어요. 모든 서비스가 Q 형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보도록 합시다. Q란 무엇이냐 하면 스택과 비슷한 삽입과 삭제 위치가 제한되어 있는, 그러니까 삽입과 삭제의 위치가 제한되어 있다는 면이 스택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택처럼 유한 순서 리스트예요. 그런데 Q는 들어가고 나오는 순서가 스택과 다릅니다. FIFO라고 불러요. 여기 FIFO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 용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선입 선출이라고 표현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First in, first out, 즉 가장 먼저 들어간 원소가 가장 먼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점이 바로 스택하고 다른 점이죠. 스택하고 같은 점은 삽입 삭제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다. 내가 어느 위치를 정해서 그 자리에 삽입하고 어느 위치에 있는 원소를 삭제하고 이런 거 없다라는 것이죠. 삽입 삭제의 위치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삽입과 삭제되는 순서가 스택이랑 다르다. 인큐라는 것은 스택의 원소를 삽입, DQ는 스택에서 원소를 삭제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지금 삽입과 삭제가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화살표를 해놨어요. 처음에 비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Q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원소가 들어와요. 1, 2, 3 원소를 넣었다가 차례대로 삭제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원소가 들어오면 여기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자리를 합니다. 1이라는 원소가. 두 번째 원소가 들어옵니다. 1 뒤에 서요. 세 번째 원소가 들어옵니다. 2 뒤에 서요. 이게 바로 스택에서의 원소 삽입입니다. 그럼 원소 삽입에 있어서는 Q에서의 원소 삽입입니다. 이것은 스택에서의 원소 삽입하고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삭제해서 원소 한 개를 꺼내줘라 라고 했을 때 스택에서는 3이 나왔겠죠. Q에서는 1이 나온다는 겁니다. 1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 화살표가 들어가는 곳, 나오는 곳 이렇게 한 방향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삭제하면은 1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삭제하면 2가 나오고 세 번째 삭제하면 3이 나와요. 즉 들어간 순서대로 나오고 있죠. 예, 이것이 바로 FIFO 선입선출 Q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모든 서비스는 Q예요 라고 말씀드린 게 은행에 가서 우리가 줄을 선다 라고 했을 때 그 줄을 스택으로 처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먼저 온 순서대로 서비스를 해주죠. 그래서 모든 일상생활의 서비스는 Q입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만 Q가 의미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 컴퓨터 내부에서도 Q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운영체제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운영체제는 윈도우나 리눅스나 모두 멀티태스킹, 멀티 프로세싱, 멀티 유저 이런 상태예요. 그럼 운영체제가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메모리에 올려놓고 동시에 수행시켜주죠. 그렇게 했을 때 그
각각의 프로세스들한테 CPU를 할당을 해주는 서비스, 그것이 바로 운영체제가 프로세스들에게 서비스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우선순위도 높고 먼저 요청한 거 우선으로 처리를 해주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거기에 바로 큐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활용 분야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거기에 우선순위까지 적용된 것이 바로 우선순위 큐예요. 그래서 모든 서비스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스택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추상 자료형을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Q의 추상 자료형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Q를 생성합니다. 생성하고 Q가 비었는지 테스트하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삽입 삭제하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삽입하는 함수 봅시다. 스택이랑 똑같아요. 이 Q에다가 이 내용을 넣어라. 위치는 지정해주지 않죠. 당연히 지정해주지 말아야 돼요. 이 함수 안에서 가장 뒤에 서게끔 맨 뒤에다가 이 아이템 새로운 원소 값을 넣습니다. DQ 역시 Q만 줄 뿐 위치 정보는 주지 않아요. 어디서 뺄지는 이 Q 내부에서 결정됩니다. 제일 먼저 들어와서 Q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원소가 밖으로 나가게 되죠. 피크는 마찬가지, 스택하고 마찬가지인데 Q에서 피크를 하면 뭘 보여주나요? 스택에서 피크를 하면 다음번 나올 원소라는 뜻으로 탑 위치에 있는 것을 보여줬죠. Q에서도 뜻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반대의 원소를 보여주겠죠. Q에서도 역시 꺼냈을 때, DQ 했을 때 다음번 나올 원소를 미리 보여주는 게 픽입니다. 그렇다면 Q에서 픽을 하면은 뭘 보여줘요? 가장 먼저 들어온 원소 값을 보여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모양상으로 함수 프로토콜들이 전부 스택하고 똑같은 걸 아실 수가 있어요. 함수의 프로토콜들은 똑같지만 그 함수에서 하는 일들은 요 인큐 하나는 같지만 DQ나 피크라는 면에서는 스택하고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왜 다르냐는 나오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원소를 꺼내주고 다른 원소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럼 실제 Q의 동작, 연산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공백인 Q가 있어요. Q도 이제 추상 자료형을 알아봤으니까 다음으로 할 것은 어떻게 연산이 되느냐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구현을 해봐야 되겠죠. 구현으로 들어가기 전에 연산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공백 Q를 먼저 생성합니다. 지금 배열로 구현하는 모양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0번째 원소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번째 원소라는 건 실제로는 없죠. 없지만 Q에서는 이 마이너스 1번째 원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프론트하고 리어 값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놓습니다. 즉 인덱스 값으로 이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벨리드라는 표현을 마이너스 1이라는 값으로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1번째 인덱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리어 두 개가 다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용어가 처음 나왔죠. 이거 Q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단순히 변수명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변수명 겸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Q에서는 앞으로 잠깐 가봅시다. Q에서는 삽입되는 위치와 삭제되는 위치가 스택에서는 탑 하나에서 삽입도 되고 삭제도 됐는데 Q에서는 삽입되는 위치는 여기고 삭제될 위치는 여기잖아요. 그리고 그 두 개가 똑같은 간격으로 간다든지 나란히 간다 이런 보장은 전혀 없죠. 삭제를 안 하고 계속 Q를 쌓으면 삭제 위치는 여기에 있고 삽입 위치는 저 뒤에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삭제가 쭉 일어나면 또 삽입 위치는 가만히 있고 삭제 위치만 쭉 오른쪽으로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삭제 위치와 삽입 위치는 전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스택하고는 다르게 여기에서는 Q를 운영을 하려면 두 개의 인덱스 값, 배열로 구현할 경우 두 개의 인덱스 값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삽입할 위치다, 여기는 삭제할 위치다 하고 두 개의 인덱스 값을. 그러면 좀 전에 나왔던 용어 프론트는 삭제할 위치를 기억하는 값입니다. 리어는 삽입되는 장소를 얘기해요. 그럼 그렇게 알고 다시 좀 전에 그림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자, 여기 프론트 다음 나올 위치는 여기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다. 다음 들어갈 위치도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2번 스텝까지 밟은 다음에 더 자세한 설명해 봅시다. 원소가 하나 삽입됐어요. 그랬더니 리어가 한 칸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리어 자리에다가 새로 삽입한 거를 넣었네요. 삽입한 걸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봅시다. 리어 자리에는 밸리드한 유효한 원소가 들어있나요? 리어 자리에는 밸리드한 원소가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면 프론트 자리에는 밸리드한 원소가 들어있나요? 그거는 지금은 한 번도 삭제를 안 했기 때문에 2번 상태에선 좀 대답하기가 힘든데 네, 쭉 한번 가볼까요? 3, 4, 5 이렇게 따라가 봅시다. 3번 상태에서는 A 그대로 두고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B가 들어와서 리어가 이 자리로 또 이동했어요. 아직 하나도 삭제 안 했기 때문에 프론트는 계속 마이너스 1입니다. 이제 4번 과정에서 드디어 첫 번째 삭제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프론트가 한 칸 오른쪽으로 움직인 다음에 자기가 가진 내용을 사용자한테 빼줬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삭제가 일어난 이 상태에서 프론트 위치에는 유효한 원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프론트를 이 자리로 옮기면서 A라는 이 원소를 빼줬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유효한 원소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서 리어 자리에는 유효한 원소가 있다. 프론트 자리에는 유효한 원소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헷갈리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말로 표현하면 리어란 최종 원소가 삽입된 위치. 삽입됐으니까 그 자리에 삽입된 위치이니까 그 자리에는 유효한 원소가 있겠죠. 그리고 프론트는 가장 최근에 원소가 삭제된 위치. 삭제가 된 위치니까 그 자리에는 유효한 원소가 없겠죠. 예, 그래서 말로는 최종 삭제된 위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효한 원소는 리어 자리에는 있고 프론트 자리에는 없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4번까지 쫓아갔으니까 계속 쫓아가 봅시다. 다시 프론트가 한 칸 옮겨와서 지금 프론트 값이 0인 상태죠. 리어는 1인 상태고 리어가 1인 상태에서 다시 원소가 삽입됩니다. 그러면 리어가 이 자리로 가서 새로 삽입된 원소가 들어가죠. 이번에 원소가 삭제되면 프론트가 한 칸 오른쪽으로 가서 B를 꺼내줘서 이제 이게 없게 된 거죠. 다음에 하나 더 삭제합니다. 그러면 다시 프론트가 다음 자리로 가서 C를 꺼내니까 없어졌죠. 그럼 7번 위치에서는 3번 삽입, 3번 삭제해서 Q가 어떤 상태예요? empty인 상태죠. 그럼 empty인 상태가 지금 이 그림에서 두 번 나왔어요. 1번 과정에서도 empty, 그 다음에 7번 과정에서 empty가 되었죠. 그러면 Q가 empty라는 상태는 뭘로 체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뭘로 체크할 수 있나요? 금방 눈에 띄죠? 프론트하고 리어가 같으면 empty죠. 하나라도 유효한 원소가 있으면 둘이 서로 다른 걸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차이가 지금 리어는 2, 프런트는 1이잖아요. 그럼 2 빼기 1. 이 차이가 원소의 개수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리어 마이너스 프론트가 원소의 개수다. 프론트 이퀄 리어라는 것은 엠프티라는 표시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ADT부터 시작해서 자세한 연산 과정 보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또 머릿속에 지금 이 모양 자체가 배열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배열로 구현할 경우에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서셨을 거예요. 예, 거기까지 생각 잘 정리하시고 이제 구현부가 나오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을 구현에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